다음 시간까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고 가시면 됩니다. 클리닉 이렇게. 그래서 푸시면서 안 되는 거나 그런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막판 봅시다. 어디 갔니? 오늘 나눠준 프린트 3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NPR 3개 나오는 거 독립적인 확률 이거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분포입니다. 이항. 이것도 미리 얘기할게. 미리 또 얘기를 해줄게요. 뭐냐면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가 있었고, 이산 확률 분포. 그 변수에 따라서 이제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죠?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 그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가 있다. 연속 확률 분포가 있는데. 자, 여기서 그게 있어요. 뭐냐? 네임드 분포가 있어. 네임드 분포. 네임드는 너무 게임 용어인가? 너 네임드 뭔지 아니? 유명한 분포가 유명한 분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항 분포라고 해요. 네임드 몬스터 약간 이런 약간 유명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항 분포 이게 있고, 이쪽은 정규 분포라는 게 정규 분포.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속 확률 분포도 같은 형태로 갈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 배우고 그다음에 되게 특이한 걸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배울 건 이항 분포라는 거야. 이항 분포. 그래서 이항 분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미 8페이지 위쪽에 써놨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은 그 말이야. 여기서 이제 처음에 그 이항 정리에서 시작되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독립시행의 확률이거든요.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때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선 자, n하고 p하고 r이 여기는 그 나왔어. n하고 p하고 r이 이게 주어지는 확률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 독립시행의 확률은, 그러니까 문제를 되게 잘 봐야 돼, 얘들아. 문제를 되게 잘 봐야 되는데, 솔직히 15, 16, 17, 18, 19, 20, 21, 22, 아씨 왜 이렇게 많아? 23, 24, 25를 못 풀잖아? 그럼 그냥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그냥 초등학생 갖다 놔도 그냥 알려주면 나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푸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가지고 보시는 게 맞냐면 그런 게 있어. 41번 같은 거. 41번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40번 같은 거. 이렇게 딱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쪽은. 그래서 그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게 이제 중요한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 나온 횟수 있죠. 이 중에서 NPR 중에서 나온 횟수를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해요. 이거라고 하는 순간, 얘라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그러니까 뭐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라고 나와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39번 같은 경우도 뭐냐면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약간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있거든요. 그리고 자, 확률 변수 x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 거기 변수에 따르는 확률 질량 함수야. 확률 질량 함수가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긴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독립 시행의 확률입니다.
여기 있는 건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건 솔직히 여기서 그냥 거의 다 풀지. 몇 초 만에 다 풀걸?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 이항분포 그냥 기본 문제 있는 거 있지. 15번부터 25번까지 있는 거는 너무 쉬워. 그냥 안 풀어도 그냥 다 풀려요. 별 크게 의미가 없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별해야 되는 건 이런 거야.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야. 요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써줄게. 이쪽에서 이제 이항분포라는 거야. 이항분포. 물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써줄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서 더 써줄 건데,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그러니까 독시확에서, 독시확에서, 그러니까 NPR이 주어지는 거다. 이거 NPR이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뭐냐면 여기서 독시확에서 그 나온 횟수가 확률 변수 x라고 보죠. 확률 변수 x. 라고 하고 여기에 플러스 뭐냐면 그 확률 질량 함수 여기에 따르는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이게 나오는 순간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가지고 이항분포를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거든. 바이노미널. 그래서 B라고 쓰는데 나는 여기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변수를 꼭 써요. X. X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건 X라고 쓰고 물결을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을 R만 여기서 변수가 된 거니까 N, P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이렇게 쓰자로 약속을 한 거야. 자,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거든. 그럼 솔직히 말하자니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자, 그러면은 나온 횟수가 확률 변수니까 x로 따지면 0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가거든요. 그럼 뭐 k가 있다고 쳐. 그럼 여기 px가 돼요. 아니 야 얘가 nck고요. p의 k 1 빼기 p의 n-k. 흉폭스러워. 이거 미쳤냐? 어떻게 이걸 못해? 할 수 있나? 알파고 하세요. 그죠? AI 하시면 됩니다. 절대 할 수 없어.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자, 봐봐. 이걸 구별하는 게 더럽게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내가 말했죠? 여기의 목적은 단일 확률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자, 이항 분포 있죠? 이항 분포. 얘를 어차피 똑같은 거 썼으니까 지워도 되겠지? 왜냐면 하도 내가 헷갈려 하니까 똑같은 거 썼거든. 자, 이거 봐봐. 여기서의 포커스는 이겁니다. 쓱 가가지고 이쪽은 나온 횟수의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목적. 이거예요. 그래서 EX를 구하라고 한다거나 VX를 구하라고 한다거나 시그마 X를 구하라고 하는 게 목적이야. 이게 목적이라고. 근데 야 생각해봐라. 이걸 긁는 순간 내 머리가 긁혀요. 이걸 미쳤냐? 이거 하나 구하는 것도 못하겠네. 여기까지 같이 곱해요? 미쳤다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해. 아니 절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못해. 그러니까 시간 내에 못해.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그 순간 이렇게 나오는 그 순간 보통 얘는 이게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가 없을 거야. 근데 나는 반드시 얘를 씁니다. 헷갈리니까.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깜찍하게 평균도 이지하게 구할 수 있고 분산도 더럽게 쉽게 구할 수 있고 시그마는 그냥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이것만 너네는 오지게 외웠지만 얘만 외운다고 절대 문제는 풀 수 없어. 물론 여기 있는 건 다 풀어요. 좀 다른 것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못 집어넣어가지고. 자, 이게 NP. 긁는 건 그대로 연결돼. 그냥 얘를 긁어 그냥. 긁는다고 생각해. 이거 그냥 긁어. 자, 긁으면 얘는 평균이 나오고요. 분산이 NP 1 빼기 P입니다. 원래 NPQ라고 옛날에 했다가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NP 1 빼기 P입니다. Q가 1 빼기 P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 루트 NP 1 빼기 P입니다. 당연히 공식도 외워야 되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는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뜻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그 확률 질량 함수 있죠. 확률 질량 함수. 이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NP라는 건
n번 시도에서 내가 원하는 게 k번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럼 나올 확률이 p이기 때문에 p가 k번 나오는 거고 남은 1 빼기 p는 n 빼기 k번 나온다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한다는 거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얘가 정확히 뭔지 알아야 돼.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돼. np가 있으면. 그럼 그러니까 생각해봐. 15번은 긁으면 답이라니까. 15번 6이 답이야. 그리고 야 2x가 15래. 45p가 15야. 그럼 p가 3분의 1이거든요. 끝이야. 이게 뭐야? 발로 풀면 되겠지 그냥. 이게 너무 쉬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야 그리고 한 개의 주사위를 64번 던질 때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래. 그러니까 대놓고 문제 나오잖아.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그러니까 제발 얘를 보고 x는 물결 b라고 쓰고 가라고. 제발. 그러니까 문제를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무조건 뭐 숫자가 나오는 것만 보지 말고 이거라고. 이 뜻이야. 그럼 얘를 64번 던졌대. 야 그럼 소수 나오는 거는 235네. 235니까 그럼 나오는 거 3개니까 6분의 3이니까 얘는 나올 2분의 1 이거라고.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야. 18번도 그냥 긁으면 나오니까 그냥 다 구하시면 돼요. 그럼 개 쉬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19번 마찬가지, 20번도 마찬가지, 21번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너무 쉬워가지고 어떻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가 바로바로 구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고 23번도 마찬가지로 제곱 있을 때 그 분산이랑 연관해서 구하라는 거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달라. 그러니까 단일 확률을 구할 때 그냥 이걸로 끝내는 거야. 얘로 끝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그 나온 횟수를 약간 그 확률 변수라고 나오는 순간 얘는 이항 분포가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여기서 정규 분포까지 가는 건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그냥 나온 횟수의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건 그냥 여기서 이걸 가지고 끝내주시면 된다는 거야. 요거야. 되니? 알겠죠? 이거야.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게 오늘까지 하는 거야. 오늘까지. 그래서 요 두 개로 연결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뒤로 가서 어떤 거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냐면 진짜 거의 그게 없다. 마지막에 있거든요. 마지막에 그 41번 있죠. 딱 그것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별표를 한 3개 치시고요. 이게 좀 꽤 어려울 거예요. 오늘 이게 한 문제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랑 연관된 문제가 몇 개 더 있긴 있어야 되고 이거 더 많이 엄청 많이 안 줄 테니까 41번은 별표를 3개를 치시고 이게 정규 분포화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계속 나왔어. 29번에. 그러니까 확통 그 제일 어려운 주관식 중에 나오는 거 있거든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 그래서 그런 걸로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볼 건데 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변수가 되게 잡기 짜증나는 게 어려운 문제거든. 그래서 내가 변수를 되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41번. 풀어보라고 하고 싶지만 처음 보는데 이걸 그냥 풀면 천재입니다. 나는 확통 천재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집에 가서 집에 가면 안 되니까. 자, 만약에 41번을 내가 풀고 있는데 풀었다? 그럼 그냥 진짜 오늘 배울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다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좌표 평면에 원점의 점 P가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대. 다음 시행. 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4 이하면 점 P를 X축 양의 방향으로 5만큼 움직이고요. 5 이상이면 점 P를 Y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대. 자, 보자. 지금 열심히 또 풀고 있겠지. 집에 가야 되니까. 자, 나쁘지 않아요. 자, 나도 일찍 가면 좋지. 물어봐야지. 야, 너 4 이하가 좋니? 5 이상이 좋니? 5 이상? 알겠습니다. 그럼 5 이상이 나오는 횟수를 Y라고 잡겠습니다. 절대로 X라고 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야. 돼요? 분명히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이거. 이게 Y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되게 미미해요. 할 수 있는 건 한 번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니까? 근데 요즘 나오는 건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Y라는 거야. 근데 이게 5 이상이니까 확률은 얘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라고. 3분의 1이라고. 자, 이거야. 그러면은 내가 y라는 거를 가지고 얘를 썼을 때 이항 분포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부터 시작하는 게 먼저야. 자, 5번 반복했대. 5번. 시행을 5번 한 거죠. 시행을 5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게 첫 번째로 나타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봐야 돼. 이걸 가지고. 자, 근데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자, 또 중요한 무서운 거는 점과 직선 간의 거리를 모르진 않겠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5x 더하기 12 이퀄 0과의 거리라면 이거의 거리가 그 x잖아. 이거의 거리가 x라고. 자, 봐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라. 그럼 여기랑 어떤 점 간의 거리를 구해주시는 게 맞다는 거야. 돼요? 네, 봐봐. 자, 분명히 우리가 5번을 시도했는데 그 4 이하 약간 실패의 기준이고 5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성공의 기준이야. 그럼 성공을 할 건데 성공하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늘어나고요. 실패하면 x축 방향으로 5만큼 늘어난다라는 거야.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잘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성공을 몇 번 할 거냐면 성공을 횟수를 y라고 뒀으니까 y번 하겠지. 돼요? 그럼 실패는 몇 번 하겠니?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사람이 5명이 지나가. 5명이 지나가는데 남자가 2명이야. 여자 몇 명이에요? 3명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몇 빼기 y번 성공할 거다? 몇 번 실패할 거다? 5 빼기 y번 실패할 거다. 돼요? 엄청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얘가 원점부터 출발했어. 원점부터 출발했는데 그럼 5번이 가면서 성공을 y번 할 건데 y번 성공하면 y축 방향으로 1씩 늘어날 거지. 그럼 y 좌표가 얼마일까? 이해가요? 그치? 그럼 봐봐. 실패하면 얘가 x축 방향으로 5만큼 늘어날 건데 몇 번 실패했다고요? 5번 실패했다고요. 5 빼기 y번 실패했다고요. 되니? 그럼 얘는 5 곱하기 5 마이너스 y가 x 좌표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안 가요? 그러니까 얘는 한 번 실패할 때마다 x축 방향으로 5만큼 갔거든요. 근데 그걸 몇 번 했다고요? 5 빼기 y번 됐다. 그래서 x 좌표가 5 빼기 y가 5번만큼 5만큼 5 빼기 y번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곱해주는 거야. 돼요? 그럼 여기는 25 빼기 5y라는 거 인정해요? 오늘 이거 이해 못하면 오늘 끝난 거야. 오늘 이거 이해 못하면 못 가. 오늘 이해하고 와야 돼. 진짜야. 내가 진짜 진심이야. 이거는 이해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정말이야. 이거 나온다니까? 이거야. 자, 내신에 안 나오면 내 뒤통수를 치세요. 수능에 안 나와도 내 뒤통수를 치면 됩니다. 물론 난 도망갈 거야. 근데 그만큼 나와. 진짜 이건 나와요.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말했잖아. 이거보다 더 어려울 거다.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애들이 내게 쉽대. 자신 있어 이거. 자, 봐봐. 자, 요거야. 그럼 얘와 얘 사이 거리를 구합니다. 얘와 얘 사이 거리야. 얘와 얘 사이 거리야. 얘와 얘 사이 거리가 그게 x야. 그게 x야. 그게 x야. 그러니까 함부로 x를 꺼내지 말라는 거야. 함부로 x를 꺼내지 마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에 나오는 건 쉬운 문제고요. 보통 이렇게 나와. 그래서 다른 어떤 거를 잡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왜? 자,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평균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평균이 3분의 5다라는 거죠. 돼요? 이걸 이용해서 자, 봐봐. 그럼 이게 절대값과 루트로 연결된 공식이 나온다는 거고 5의 제곱 12제곱이니까 25에 144니까 169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요. x좌표에 x, 여기 x좌표 대신에 얘 집어넣으면 되고 y좌표 대신에 얘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럼 여기는 봐봐. 이거 5배 하니까 125야. 그 다음에 얘 5배 하니까 마이너스 25y야. 마이너스 25y인데 여기 지금 y를 집어넣으면 12y를 더해주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25y에다가 12y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13y입니다. 이거. 그러면 지가 끼켜봤자 5까지밖에 못 나오는 주제에 절대값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5가 집어넣어도 얘는 125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되니? 그래서 그냥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도 생각해보면 160가 13이니까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얘가 13이 될 거야. 이해가요?
그럼 드디어 나왔어. 드디어 연결고리가 생겼어. 연결고리야. 그럼 여기서 이게 이렇게 나누면 마이너스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3분의 125가 x가 된다는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2x라는 거죠. 2x라는 거. 그게 2라고 쓰고 우리는 x에 대한 건 몰라요. 이걸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이쪽은 자 마이너스 y 플러스 13분의 125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하는 거야. 왜냐면 우린 2y를 알기 때문에. 2y를 아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y에다가 여기는 플러스 13분의 125라고 쓰면 끝난다라는 식으로 돼요? 그래서 아까 어디 갔니? 3분의 5에서 마이너스 3분의 5에서 그다음 플러스 13분의 125다 이렇게 된다. 요게 답이야. 내가 낸 거 아니다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건데 계산이 거지 같은 거야. 근데 틀린 건 아니겠지 설마? 틀렸으면 몰라. 자, 하여튼 근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절대. 그래서 다른 문자, 다른 어떤 여기서 이제 문자를 가지고 생각해서 이걸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평균을 구하기는 쉽기 때문에 그냥 막바로 얘를 못 간다는 거죠. 그럼 얘를 무조건 연결시켜야 되는 거야. 돼요? 이런 게 요즘에 나옵니다. 이런 게. 그리고 다음 단어는 또 나와요. 다음 단어는 또 연결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언제 쓰는지를 되게 잘 봐야 돼. 언제 쓰는지. 그러니까 얘는 이거. 이항분포로 끝나는 건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독시각은 그냥 단위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다 연결되니까 원래는 독시각을 먼저 배우는데 같이 배우는 게 되게 효율적인 것 같긴 해서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정규분포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볼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신 한 문제고 다른 애는 틀릴 거니까 너네 맞추시면 됩니다. 이거 애들 더럽게 못해요. 진짜 못해. 그리고 매번 29번에 나온다니까 학통에서. 매년 나왔어. 작년도 나왔고 재작년도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물론 애석한 건 뭐냐면 너네가 수능 볼 때 있죠. 너네가 수능 볼 때는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유행은 3년마다 돌고 도니까. 근데 아마 올해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라서 9월 달에 나오는지 한번 보고 그게 나오면 올해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얘는 못하면 절대 안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알고 있어. 반드시. 그리고 애들이 맨날 물어봐요. 이거 안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볼 거니까 생각하시면 되고, 한 문제밖에 안 풀어가지고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그때 정규분포 쪽에 있는 걸 좀 더 보면 되니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여긴 별게 없지. 여긴 그냥 눈으로 뜨는 답이 나와. 그냥 답이 나오니까 그냥 빨리 답하고 가시면 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내가 이때까지 풀어올 수 있다 그럼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냐 뭔가 물어볼 것도 있고 나는 좀 더 해야 된다? 그럼 남아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시고 갈 사람 가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클리닉 합시다.